신비생물견. 여러분은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하나같이 특이한 외형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자연에도 영화에서처럼 신비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특이한 생물들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신비생물견의 아나운서 정아윤입니다. 신비생물견은 특이하고 신비한 생물들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비한 생물들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예로부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식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성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한 식물들의 생존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2장, 생존을 위해 사냥을 선택한 식물들입니다. 첫 번째 생물인 네펜데스는 모든 슬픔을 멈추는 약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디세이 한 구절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럼 네펜데스가 사냥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일단 잎 끝에 있는 포충남 입구 부분에 달콤한 냄새와 맛이 나는 꿀과 비슷한 액체를 내놓아 곤충을 유인합니다. 네펜데스의 크게 열려있는 화려한 잎은 곤충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쉽죠. 액체를 먹은 곤충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안쪽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포충랑 안속 내벽은 미끄럽고 안에 있는 액체 역시 마취성이 있어 한 번 빠진 곤충이 다시 올라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쳐버린 곤충이 소화에게 익사하면 네펜데스는 천천히 소화효소를 내어 죽은 곤충을 분해합니다. 파리와 같이 제법 껍질이 연한 곤충은 몇 주 지나면 껍질도 안 남고 사라지며 딱정벌레와 같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곤충은 껍질이 남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은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익히 등장해서 이름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파리지옥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비너스 플라이트랩인데 파리지옥의 덫이 비너스의 속눈썹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파리지옥은 벌레가 입안에 감각모에 닿으면 잎을 닫아 가둔 뒤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이 소화액은 벌레를 분해하거나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벌레가 안쪽을 한번 건드렸다고 해서 잎이 오므려지지는 않는데요. 한번 털을 건드린 후 20초가 지나기 전에 그 털이나 옆의 털을 또 한 번 건드려야 0.3초 만에 양쪽 잎이 확 접힙니다. 이는 낙엽 등 무생물이 우연히 떨어졌을 때 잎이 다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며 파리지옥의 현명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생물은 교살자 무화과나무입니다. 교살자라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붙은 이 식물의 사냥은 숙주를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뿌리를 이루지만 새가 열매를 먹고 떨어뜨린 작은 씨앗은 땅이 아닌 숙주나무의 줄기에서 양분과 습기를 빼앗아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뿌리를 아래로 뻗으며 서서히 숙주나무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교살자 무화과나무는 완전히 뿌리를 내려 숙주의 물까지 훔쳐가게 되고 숙주나무는 속이 텅텅 빈 채로 말라 죽어갑니다. 숙주를 끌어내리고 교살자 무화과나무는 햇빛을 향해 위로 자라납니다. 선즉제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뜻으로 초나라 항우가 선수를 쳐 회계태수 은통을 제압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오늘 살펴본 식물들의 상황과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삼국지가 아닌 식물도감을 펼쳐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신비하고 특이한 생물들을 소개하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신비생물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정하윤 아나운서, 기술의 이유진 엔지니어였습니다.